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시절에 슬램덩크에 열광한 이유는 저희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고 이번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열광의 이유를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종의 뭐 추억에 대한 향수 음. 같은 것도 있겠고 뭐 또 이번에 이번 나온 작품도 완성도가 뭐 그래도 네. 상당히 좋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또 월드컵 시즌도 좀 결부된 것 같아요. 저는 아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네. 이 마음이 네. 사람들한테 이제 관객들한테 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스토리잖아요. 네. 만약에 슬램덩크를 실사로 했으면 폭망했겠죠. 드래곤볼처럼. 네. 근데 이 만화로 그려져서 네.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장면이 딱 나오고 그 네. 제일 좋은 장면이 뭐였어요? 이번 퍼스트 슬램덩크에서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면은 당연히 뭐 마지막 골 장면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장면이야 뭐 되게 오피셜한 명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작품을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거는 앵글이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앵글이 마치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앵글을 되게 애니메이션으로 잘 구현하셨더라고요. 카메라를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 주민 줌아웃을 되게 능숙하게 이용하는 그런 연출법들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 선들이 되게 그냥 살아있는 네. 그런 작화 같은 것도 전 되게 만듦새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게 네. 그 처음에 흑백으로 스케치를 했다가 네. 채색되면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 아. 그 오프닝 있잖아요. 저 거기 그걸 보는데 그 얘기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 뭐 대부분의 남자 관객들은 거기서부터 이미 탄성이 나. 저는 거기에서 이거 작품을 보는데 네. 가슴이 너무 갑자기 그렇죠. 뛰는 거예요. 이 벅차 오르죠. 송태섭의 그 이렇게 스케치로 연필로 시작해서 5명이 걸어 나올 때 네. 근데 이거 두 번째 봐도 두 번째도 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이 애니메이션이 네. 굉장히 호흡을 잘 가져갔다. 아. 연출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캐스터나 해설위원이 있으면 네.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뭔가 같이 흥분해 주는 게. 그렇죠. 근데 이 농구 만화에서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음악으로 되게 잘 다스린 것 같아요. 약간 그 락 음악으로. 락 음악으로 잘 다스리다가 네. 중간에 뮤트를 주고 음. 공백을 주면서 소리를 없앴을 때 네. 사람들의 그 마음속은 그 소리 자신들의 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나. 멋진 그래서 표현이네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세련되게 연출했다. 네. 그 시작과 끝 부분을. 맞아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농구를 설령 잘 몰라도 음. 농구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NBA 팬으로서도 농구 팬으로서도 되게 네.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그 뮤트 장면은 만화책에서도 네. 한참 동안 그 부분은 대사가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냥 그림책으로 그냥 맞아요. 진행돼 버리는. 마치 어린이 동화책 같죠. 그렇죠. 음메 이렇게 한 글자 있고 네. 말고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번에 영상화해서 살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퀄리티 측면에서도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이 열광이 지금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그쵸.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면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20 몇 년 만에 거의 30년 가까이 만에 일종의 뭐 후속작이랄까 보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치. 내용으로 돌아온 건데 왜 송태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끌어가기로 결정했을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당연히 강백호였을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서태웅이나 이런 정대만이나 그죠? 훨씬 더 만화책에서 많은 서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을 다룰 거라는 예상이 있었을 텐데 남녀 인기 통합 1위가 네. 남자든 여자든 정대만이더라고요. 네네. 이 만화책에서 불꽃남자 정대만. 불꽃남자 정대만. 네. 사실 가슴을 뛰게 하고 그렇죠.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캐릭터긴 해요. 음. 근데 왜 송태섭일까? 이건 뭐 어찌 보면 저의 바람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더 퍼스트 슬램덩크잖아요. 네. 분명히 더 라스트가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송태섭이 갖고 있는 네. 포지션이 음. 1번이에요.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가 1번이거든요. 네네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는데 네.
2번이 이제 슈팅 가드, 3번이 뭐 스몰 포워드, 4번이 파워 포워드, 5번이 센터 이렇게 가니까 그 순서로 가면 제 바람은 이제 5개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건데 네네네. 뭐 가드가 이제 1번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결국은 5번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라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아, 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좀 기대되고 안심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슬램덩크 연재가 끝나고 나서 네. 한번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슬램덩크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아, 있어요. 맞아. 2009년인가? 네, 뭐 약간의 후일담이죠. 그 뭐 네. 후일담을 좀 짧게 그렸었는데 네. 그리고 그 연재돼 있었던 내용을 네. 그 다 지우라고 했는데 연재 기간이 지나면 네. 전시 기간이 지나면 지우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지워서 어.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직접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뭔가 불교에서 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애를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한 번에 확 지워버리는 뭔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전시 기간 동안에 네. 사실 누가 그걸 지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알바생이나 누가. 거의 문화재 아니냐고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이노우에 다케이코도 마무리를 송태섭으로 하고 싶을까? 그래서 전 그걸 시작이라고 했는데 네. 마치 원호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1부 끝처럼 네. 송태섭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의 게으름과 어. 그의 어떤 버거움 때문에 네, 네. 예, 견디지 못하는 무게감 때문에 어. 1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조 셰프님은 1편 그러니까 후속작이 나올 거라는 나올 쪽에 거다. 생각하시는 나는 거군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예요? 원호 씨는? 아, 슬램덩크에서요? 네. 아. 개인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저도 캐릭터. 정대만 제일 정대만이었어요?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서태웅도 좋아하고 아. 저는 그러니까 강백호 서태웅에서는 되게 서태웅한테 많이 원래 좀 얼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영국도 이렇게 배우들 보러 다니는 거거든요. 최수빈. 네. 이제 강승호 이런 배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왜 송태섭인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송태섭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많은 애정이 있거나 네. 생각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후속작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요? 왜냐하면 그 일단 이번에 퍼스트 슬램덩크가 송태섭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각각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요. 맞아요. 많이 예를 들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채치수에 대한 그 채치수가 그러니까 그 장면 기억나세요? 되게 조그만한 그 선배 악마가 네, 나타나서 맞습니다. 네. 막 채치수의 자의식을 이렇게 붕괴하는. 붕괴시키는 네. 막 이렇게 막 자존감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려지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부각되는 건 송태섭인데 저는 다케이코 이노우의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그래서 이번에 만화책을 다시 보니까 송태섭 캐릭터는 정말로 진짜 그냥 크게 생각 없이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각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작가가 혼자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뭐랄까 좀 더 애정이 이제 뒤늦게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 송태섭을 전면에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송태섭으로 작가의 그런 어떤 마지막 갈증이 채워지면서 저는 이 퍼스트 슬램덩크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해졌었거든요. 그 괄호 안에 라스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송태섭을 되게 네. 그 당시에 좋아했었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뭔가 좀 동질감이 느껴졌었거든요. 나의 어린 시절과 네네. 저는 키도 작았고 농구를 한다면 이제 가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송태섭에 대한 그 약간 공감이 됐었던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늘 차이고 초딩 때부터 차이셨어요? 그냥 전 늘 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송태섭이 그렇지만 인기 있는 캐릭터일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인 거지.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습성을 보면 네. 아마 원우 씨의 네. 예상대로 가는 게 정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라는 거에 뭐 베팅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네 어떻게 보면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 그렇죠. 그 송태섭이라는 캐릭터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왜 송태섭을 다뤘을까? 네. 송태섭의 캐릭터에 대해서 뭐 이번에 뭐 이제 가정사 얘기가 사실 많이 네, 나오고 네. 형의 그림자에 있다가 그렇죠. 네. 그 그림자를 뚫고 나아가는 또 성장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 송태섭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쉽게 말해서 쫄리고 두려워도 네. 있는 힘을 다해서 괜찮은 척한다.
네. 있는 힘을 다해서 강한 척한다. 음. 라고 하는 그 정신이 송태섭이라는 캐릭터가 말해주는 바인데 그거를 지금 세대들한테 저는 이제 이노우에 다케이코도 기성세대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남자들에게 네. 일본의 어린 남자들에게 니네들 좀 너무 기운 빠져 있는 티를 내지 말고 조금 괜찮은 척하면 진짜 괜찮을 수도 있어. 일본의 무사 정신 같은 일종의 그런 걸 좀 일깨워 주려고 했었던 의도 같은 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왜 송태섭인지를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예를 들면은 강백호는 예전에 소년 만화 캐릭터에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사실 그 메시지를 반복하기에는 조금 그쵸. 그냥 동어 반복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되게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하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강백호는 어떤 어찌 보면 되게 전형적이죠. 그렇죠. 소년 만화 캐릭터에서 그 이단아인데 네. 뭐 재능은 엄청난 네. 약간 이런 형태의 맞아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만화를 다시 보니까 강백호가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은 인물이고 그럼요.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될 그게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되게 그냥 엉망진창인 인간으로 그냥 생각했거든요. 워낙 북산의 그 선수층이 좀 이렇게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키가 크고 그래서 뭐 이게 리바운드 몇 개 얻어 걸리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만화책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엄청난 재능러죠. 네, 그래서 천재가 맞더라고요. 게다가 유도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맨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네. 하얀색 도화지인 거죠. 아주 질 좋은 하얀색 도화지인 거죠. 지도자들이 되게 욕심을 낼 그렇죠. 법한 네. 그 유도부 선배도 계속 와가지고 너는 유도를 해야 된다. 전국구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볼 때랑 지금 볼 때랑 그런 게 너무 다른 그 거예요. 유도부 선배가 유창수였나? 유창수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와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쵸. 강백호를 유혹하잖아요. 네, 맞죠. 넌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원우 씨의 그 생각을 받고 네, 조금 더 얹자면 네, 사실 그 형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송태섭에 대한 자신의 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농구 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었고 중간에 네, 포기했었고 네. 그 안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했었던 음. 어떤 그 꿈을 송태섭을 통해서 네. 굉장히 좀 밋밋한 선수였지만 그 꿈을 실현해주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그런 해석도 정말 상상을 해본 거죠. 네. 네. 뭔가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번 작품도 그렇고 아니면 만화를 보신 분들은 만화 캐릭터에서도 한번 이렇게 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 뽑기.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만화책에는 이게 보니까 처음에 강백호가 농구부에 입부를 해서 처음에 일단 능남고등학교와의 연습 경기부터 네.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부터 뭐 윤대엽이라든지 그렇죠. 변덕규라든지 박경태라든지 음. 이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과의 만남이 나오고 그들과의 경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상향이라고 하는 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해남고등학교. 이거 해남고등학교가 원래는 이제 산왕고등학교를 꺾고 나서 네. 나중에 또 해남이랑도 리매치가 한 번 더 당연히 그럴 거라 당연히 그럴 예상했죠. 거라고 우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이번에 펄스 슬램덩크 보니까 여러 이게 관객석이라고 하나요? 네. 관중석이 나오는 와중에 저 멀리 왜 이렇게 해남은 K잖아요. 네. 해남고등학교 부원들이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만화책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번 작품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반가운 그런 코드들이 뭐 누구나 북산의 카운터파트는 해남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해남에 예를 들면 뭐 이정환이라는 센터, 네, 전호장이라는 신인, 그게 이제 그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정환은 채치수로 매칭되고 이정환은 뭐 채치수나 뭐 서태웅을 네. 합쳐놓은 인물이고. 그들이 막을 수 있는 네. 막아야 하는 네. 걸출한 선수고 전호장이 전호장은 약간 이제 강백호의 그렇죠. 그런 라이벌인 느낌이잖아.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강팀인데 네. 북산과 다시 4강전 정도에서 만나서 네. 뭘 어떻게 좀 또 뭔가를 보여주는 산왕전만큼의 또 명승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었던 팀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팀들이 나오고 뭐 풍전도 있고 네. 지학이었나요?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 모든 근데 이름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 한국식으로 다 막 바꾸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혹은 언급해보고 싶은 캐릭터 그런.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 우리 두 사람한테 네. 어울리는 아, 캐릭터를 아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캐릭터를 예. 내가 원하는 캐릭터 말고 예. 내가 원우 씨한테 원우 씨는 예, 저에게 예, 어울리는 예. 캐릭터를 오. 뭐 누군 것 같다 예, 이렇게. 꿀값이긴 한데 아니 뭐 해볼 수는 있죠. 그 슬램덩크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서. 저부터 해볼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그 저는 이번 애니메이션은 나오지 네. 않는데 네, 네. 슬램덩크 원작 만화에서는 네, 원작 만화에서. 사실 전국 대회 비중은 후반부를 장식하고 네. 실제로 진짜 재밌는 시간은 사실 그 해남이나 능남이랑 했었던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그 전국 대회를 위한 지역 지역 대회, 예선. 맞아요. 예, 지역 예선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죠. 거기서 이제 상향에 어. 김수겸이라는 선수가 나와요. 저는 이분이랑 좀 약간 원우 씨랑을 좀 생각했는데 정말요? 왜냐면 김수겸은 매우 특출난 선수라고 설명은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고등학생인데 감독을 같이 하고 맞아요. 있어. 감독 겸 그러니까 선수야. 개판인 거지 그 팀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한 시도인데 네. 어쨌든 그 만화책 내에서는 네. 찬찬하고 전략을 짜내고 네.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원우 씨랑 좀 흡사하지 않나. 어허. 그리고 생각보다 김수겸의 그 존재감이 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그 상당한 전략까지만 뒤로 빠지는 걸 좋아하거든 원우 씨가. 막 전면에 드러나고. 그런가요? 원우 씨 네. 보면은 그 본인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막 네. 얼굴 떡하니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자체를 네. 잘 안 해서.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약간 은둔을 좀 지향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김수겸이다. 김수겸. 그러니까 선수보다는 감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김수겸. 네. 조세프님 되게 잘 보신 거죠.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공통점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도 사실은 김수겸이에요? 조세프님에 대해서 김수겸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왜냐하면 네. 이런 거예요. 그 포지션의 측면에서는 저도 송태섭을 생각하긴 했어요. 네. 그 조세프님의 어떤 그러니까 가드의 측면에서 네, 뭔가 네.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측면에서. 근데 송태섭이라는 개인의 캐릭터는 네. 조세프님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송태섭 개인의 캐릭터는 약간 가볍잖아요, 너무. 막 이한나 보면은 막 하트가 뿅 막 떠가지고 막. 저 정말 가볍습니다. 그런데 김수겸이 약간 한나를 보면 저도 하트가 뿅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이 없진 않은 거죠. 저도 조세프님의 이런 그 변태적인 열정 같은 걸 알긴 하거든요.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근데 김수겸이 상향의 김수겸이 그 원래 감독을 하다가 조금 팀이 쫄리면은 선수로 나가는데 그렇죠. 감독이던 그 모드랑 선수 모드가 좀 달라요. 맞아요. 감독일 때는 굉장히 그 이성을 누르고 있다가 이제 선수로 직접 본인이 출장을 하면 그때는 막 엄청나게 이게 또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네네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면이긴 한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세프님이랑 좀 유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보다 훨씬 멋있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이 부분을 조세프님은 강조하신 건데 네. 저는 김수겸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이중성, 이중성의 측면에서 되게 좀 좋구나스러운 면이 있다. 맞아요. 저는 양반 변태예요. 배운 변태인 거죠. 근데 김수겸이 되게 저는 그 당시에도 팬들이 좀 많았던 그렇죠. 네, 그런 그 캐릭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김수겸이 막 저희 그 어릴 때 초등학생들은 싸움장 이런 거 뽑듯이 슬램덩크에서 누가 제일 잘해 막 이런 거 할 때 한창 연재될 때 천재 김수겸 뭐 해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김수겸이 별로 보여주지 못하자 그 거품이 사라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 잠깐 나왔다가 그러니까 상향은 사실 선수들의 그런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팀으로서 어떤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삼국지로 따지면 약간 원소 같은 느낌이었지. 그렇지. 뭔가 있어 보이는데 휙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 다른 워낙에 또 군웅 활거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 둘 다가 서로를 김수겸을 꼽는 이것도 참 우리가 이래서 우리 서로만의 그런 그냥 그 동굴에 숨어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건 정대만이라고 했었죠. 정대만 굉장히 좋아했었고 지금도 다시 봐도 재미있고 좋았고 그 만화책 버전에서는 정대만이 이제 중학교 시절에 MVP였었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농구를 아예 놔버리는 캐릭터가 좀 입체적이죠. 네, 그래서 체력이 좀 많이 약하고 뭔가 이제 다시 돌아온 탕하의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도 체력이 되게 고갈돼 버리는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만화에서도 나오는 이제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그쵸. 이런 명대사를 또 날리기도 하는 뭔가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렇죠. 불꽃 남자의 느낌. 그런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고. 캐릭터도 그래서 저도 되게 매력 있게 생각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뒷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만화책을 다시 보면 그 소년 만화, 그 학원 폭력물의 장르가 많이 강조되는 부분에서 네. 이 만화에서 되게 드러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양호열이라는 인물이 네. 원래는 정대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었던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어. 원래 양호열을 농구부에 입단시키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대요. 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다시 보면은 양호열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호열이. 네, 근데 호열이가 결국엔 들어가지 않고 백호의 친구죠. 그렇죠. 강백호 패거리 중에 하나인데 정대만으로 다시 그러니까 정대만 쪽으로 오히려 서사를 몰아주는 그러니까 양호열의 서사를 그냥 정대만이 가져가는 그런 거였다고 아마 하더라고요. 그 약간 암암리의 그 팬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죠. 인기나 이런 네네. 걸 좀 따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슬램덩크에서 가장 육각형의 선수 네. 제일 멋있었던 선수는 윤대엽이었거든요. 아 능남의 윤대엽이 네. 뭐 실력도 그렇고 네. 뭔가 리더십도 그렇고 네. 일종의 아우라도 그렇고 제일 멋있는 선수였어서 맞아요. 되게 쾌남이죠, 그리고. 예, 정말 쾌남. 약간 닿을 수 없는 존재. 저랑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로 치면은 누구의 느낌이냐면 되게 나이스한 누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막 되게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젊은 실장님이지. 맞아요. 되게 쿨한 선배님이고. 근데 일도 잘하고. 일도 엄청 잘하고. 가진 것도 많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밋밋하고 좀 농구는 되게 잘하는데 매력은 없었던 게 이정환. 해남의 이정환. 예, 약간 주장이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되게 뭔가 전형적인 느낌인데 인간적인 매력은 좀 덜한. 뭐 그냥 공부 잘하는 범생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산왕의 정우성 같은 느낌은 어떠세요? 정우성. 이제 그 상황 이게 엄청 슬램덩크란 만화에 저희가 되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지금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정우성이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보여준 제일 높은 레벨의 선수일 거예요. 그 만화책 원작으로만 따지면. 근데 그의 서사는 좀 밋밋하지 않았나 그의 얼굴처럼. 그 얼굴처럼 깔끔한. 네, 그냥 깔끔하고 그냥 좀 밋밋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가장 제일 멋있는 선수가 윤대엽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농구 실력도 윤대엽은 뭐 전국 대회에서 충분히 통할 선수로 나중에 그렸던 것 같고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뭐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산왕으로 결말을 지을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산왕 캐릭터들이 능력치가 너무 나중에 등장하는데 능력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센 느낌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우성이라는 인물도 육각형에 거의 해당하는 인물처럼 선수로 그려지는데 이번에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도 이제 전 나름대로 서사를 부여했다는 생각은 드는 게 나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패배하는 경험을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 그런 게 저는 또 나름대로 이 정우성이라는 캐릭터의 좀 서사를 보강해주는. 그렇죠. 이번에 좀 보강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실패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패배가 주는 교훈 그 여파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바로 스포츠맨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일본스러운 정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일본스러운 정서라고만 얘기했다 이걸 동양스러운 정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터부시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은 동양적인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보여줬던 이 정서 자체가 다만 그 일본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현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을 일본스럽다라고 치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동양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지만 이게 동양적인 정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동양적인 정서. 일본의 그런 패전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그 여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 무리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까지 닿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와신 상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정서가 이 만화에서 있다 보니까 특히 동북아 3국에서는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는 정서 아닐까. 그게 뭐
단순히 일본적인 정서를 떠나서 네네네. 이 스포츠를 그려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좀 유사한 문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맞아요. 거고. 이번에 제가 작품 다시 그 자막판으로 보면서 조금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송태섭 캐릭터가 오키나와 출신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송태섭이 자꾸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갈 때 보면 네.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돌담이 이렇게 있는 그 맞아요. 섬으로 가서 맞아요. 바다를 막 예, 달리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송태섭이 처음에 그런 어린 시절의 비극과 아버지와 형을 잃고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뭐 좀 힘들게 지내다가 엄마가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갈래? 라고 해서 북산고등학교가 있는 그 네. 뭐 가나가와현인가요? 뭐 거기로 네. 오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이 오키나와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정서. 그 포지션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네.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네. 우리나라 뭐 4.3의 비극을 겪고 있는 음. 뭐 이런 것처럼 오키나와도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뭔가 주류와 완벽하게 섞일 수가 없는 그들만의 어떤 정신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이거 저의 해석입니다. 송태섭이라고 하는 이 오키나와 출신의 선수를 주류 사회를 편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극우라든지 뭐 네네네. 보수라든지 이제 네. 뭐 이런 무리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일본 사회 통합의 어떤 가치를 나름대로 그래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외인 구단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무슨 뭐 어떤 정치 이념을 뭐 구현한다고 네네네. 하기보다는 그냥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 외인 구단적인 면모를 하나의 어떤 구심점으로 네. 통합하는 거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는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전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북산이라는 팀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일본을 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무리하게 갖다 붙일 수 있지 않나.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바라는 네. 어떤 일본의 모습. 바람직한 일본상인 거죠. 그래서 음. 송태섭이 아까 있는 힘을 다해서 괜찮은 척 해봐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본 사회에 대한 메시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다는 거죠. 뭐 최종적으로 그러면 뭐 네. 이야기 한번 전체 감상 뭐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90년대 영화, 드라마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을 발굴하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90년대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때에 명작들이 많이 나왔고 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시절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발자국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되고 리메이크되고 재조명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슬램덩크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 정말 좋은 작품이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90년대 부심이 좀 올라오는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그런 감상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그 스포츠 자체가 유래한 게 네. 전쟁에서 비롯됐다라는 설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되게 뭐 그럴 듯한. 근데 이제 그렇지만 스포츠가 주는 의미는 네. 전쟁처럼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게 하는 게 아닐까?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오프닝 할 때 네. 막 슥싹슥싹 그 소리 나잖아요. 네, 맞아요. 스케치 그 소리. 흑백의 그 스케치만으로도 10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가 네. 순식간에 그 한 30년 가까운 세월의 공백이 메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저릿하게 다가오지 않나. 네. 실제로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추억을 아주 추억팔이를 하기에 너무 좋았던 작품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그 시대가 어땠는지 상상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길 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디즈니가 아닌데도 애니메이션이 재밌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또 미야자키 하야오랑은 또 다르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저희 둘은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세프님의 한 줄평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줄평이요? 한 줄평을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걸로. 저는 뭐 따로 한 줄평을 준비하지 않아서. 한 줄평을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한 줄로 그럼 한번 엮어 볼까요? 슥싹거리는 흑백의 스케치만으로도 30년 시간의 공백이 메워지는 신기한 경험.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이 한 줄평으로 저희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뭐 발굴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관련된 수다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속작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스트 댄스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